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작은 불편함들이 알고 보면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런 문제 중 하나인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쉽게 풀어주실 정형외과 김지영 교수님 함께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교수님,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네. 너무 무섭습니다. 네. 어떤 질환인가요? 질환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이제 우리 몸을 해부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목에서 이제 굵은 신경 줄기가 5개가 나와서 그 신경들이 만났다 갈라졌다 하면서 이제 팔로 가는 말초신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목에서 나온 신경이 요 쇄골 위아래 공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팔로 넘어가게 되고 또 심장에서 나오는 큰 이제 쇄골화, 동맥, 정맥 이런 큰 혈관들이 역시 이제 이 쇄골 위아래 공간을 통해서 팔로 가게 되는데 이 쇄골 위아래 공간에서 네. 이제 신경이라든지 이런 네. 혈관들이 눌리는 질환을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손끝까지인가요? 어떻게 보면 목에서부터 이제 이 쇄골 위아래 공간을 지나 지나서 겨드랑이까지. 겨드랑이까지가 그러니까 흉곽 출구 증후군이다. 네.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생길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건가요? 네, 이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손을 이렇게 올린 채로 오래 있으면 증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든지 네. 아니면 머리를 말리는 동작을 할 때 네. 팔 전체가 저려온다든지 아니면은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특히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 요 아래 팔뚝의 안쪽에 어떤 저림감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팔꿈치 터널 네, 네.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목 아래로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예, 흉곽출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목 아래로 4, 5번 손가락뿐만 아니라 네. 이쪽 그 전완부라고 안쪽, 하는데 네. 여기나 아니면은 전완부. 윗팔뚝에서도 안쪽 부분이 저린 증상이 이제 많이들 동반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많이 할수록 증상이 나타나고 네. 그 증상은 요 안쪽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네. 근데 그런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을 왜냐하면 드는 동작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뭐 물건을 네. 높은 데 올려둔다든지 아니면 뭐 손을 들고 맞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든지 이런 그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동작이 주요한 원인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이제 그 쇄골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늘어나는 네. 그런 손상을 받게 되고 목 앞쪽 그 신경 앞쪽으로 전방 사각근이랑 중간 사각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사이에서도 이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요 쇄골이랑 그 흉곽 그 사이 공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슴 근육을 대흉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면은 대흉근 말고 소흉근도 있거든요. 네. 그 소흉근 아래 공간에서도 이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 이제 아까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메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쭉 눌리죠. 눌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쇄골이랑 가슴 흉곽 사이 공간이 더 좁아지게 돼서 이 역시도 이제 이런 흉곽출구 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힘들이 네. 좀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환자분들 중에 네. 원래 흉곽출구 자체의 공간 자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좁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유전적으로.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좁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손을 올린다든지 무거운 배낭을 맨다든지 그런 동작이나 자세를 많이 취한다면은 흉곽출구 증후군 증상이 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이 증상 중에 팔과 이 손 저림의 원인이 목 디스크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목 디스크로 이제 오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목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팔을 네.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하면 증상이 대부분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벌리고 손을 올리게 되면 증상이 좀 좋아지는데 네.
반대로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증상이 악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올렸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악화되는지를 보고 이제 그 감별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이 이제 눌리는 경우에도 이제 어떤 손에 저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주로 손목 아래로만 저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린 위치가 좀 그 팔뚝이라든지 넓어진다. 위쪽까지도 아니면은 팔 전체가 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에게 나타났다 하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손을 올리는 동작을 많이 했다면 저는 진짜 많이 해요. 흥이 많아서 푸처해서 이런 동작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기상캐스터를 할 때도 손 올리는 동작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동작을 많이 한 날 유독 좀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거운 배낭을 평상시에 무거운 거를 많이 들었다든지 맨다든지 아니면 사실 무거운 거를 들어도 어깨가 아래로 처지게 되거든요. 이제 무거운 거를 들거나 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피하는 노력을 그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방법인 거죠?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네. 뭐 특히 이제 저린 증상, 저리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신경만 눌리는 게 아니라 혈관도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맥이 눌리게 되면은 팔로 이제 피가 좀 덜 가니까 팔이 차갑게 되고 피가 좀 안 가게 되면은 이 피가 안 가는 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동맥은 괜찮은데 피는 잘 가는데 정맥이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는 잘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팔이 이제 좀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혈류에 어떤 지장을 주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경 증상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저리거나 통증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손을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깨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증상이 악화됐다 하면 약물 치료, 그 이후에 또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좀 치료를 더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냥 저리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 같은 걸 먼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어떤 증상이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도 어느 정도 심각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 흉곽출구 쪽의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수술적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쇄골 윗공간에서 그 신경 앞쪽에 있는 전방 사각근과 중간 사각근을 이제 좀 잘라줘서 그 신경이 지나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사실 가장 흔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쇄골이랑 흉곽 사이 공간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갈비뼈를 제거하는 그런 늑골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갈비뼈를 제거한다는 게 엄청 큰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걸 수술을 그렇게 제거를 할 만큼의 그 증상이 고통이 심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쇄골이랑 흉곽 사이의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은 경우에는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그 구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를 떼는 수술은 환자분들께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통증도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이제 합병증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알아채고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또 이제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약간 밸런스가 오른쪽이 좀 내려가서 왼쪽에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거든요. 네.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인 거죠? 그죠. 근데 왼쪽을 자주 메시는데 만약에 네. 왼쪽에 증상이 생긴다면 네네. 뭐 걱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없으셨다면 네. 흉곽 출구 자체가 굉장히 좀 뻥 뚫려있게 넓으셔서 네, 다행입니다. 크게 네. 뭐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저리 있습니다. 현상은 네,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네, 도움되는 거.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사무직이신 분들도 이렇게 자세가 좀 안 좋잖아요. 이게 목을 이렇게 모니터에 그럼요. 이렇게 쭉 앞으로 장시간 뺀다든지, 그렇게 앉아 계시죠. 어깨도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어떤 자세의 변화,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증상이 생겼다면은 그런 어떤 자세를 교정하는 그런 치료 아니면은 어깨가 이렇게 좀 말리는 뭐 이런 것들에 맞아요. 대해서 스트레칭이 필요할 수가 네, 있겠고요. 네, 너무 말려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의 네. 경우에는 네. 이렇게 가슴을 쫙 피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좀 움츠리는 게 아, 그래요? 그 오히려요? 공간이 조금 더 생긴다는 아, 얘기도 있습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누구나 자세 교정을 하는 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세 교정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악화되나요?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고 의뢰 알고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쵸. 증상에 맞는 맞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네.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곧 낫겠지 하고 그냥 치료를 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그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팔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면은 이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만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혹시나 그 병원을 가면은 그런 뭐 수술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병원을 맞아요.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런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나쁜 자세나 그런 악화시키는 그런 동작만 제한하더라도 어느 정도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의 증상이 흉곽 출구 증후군에 좀 잘 맞는 경우라면은 먼저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들 먼저 시도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이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나의 이 병을, 질환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지금 만약에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자, 그럼 저 이제 가요!